하고 사회적 타당성 가장 중요한 게 맨 마지막 적용한다는 거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최후에 적용한다. 최우수단이다. 확가적사 최후 주장한다. 자, 그게 이제 05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입니다. 즉, 반은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다. 계약이다. 같은 말은 반사회질서 또는 반사회적 타당성, 반공서양속 같은 말입니다. 공서양속은 쉽게 얘기해서 미풍양속이죠. 자, 그 103조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이제 103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3조부터. 확정, 가능, 적법, 이거는 조문이 없고 이제 104조, 여기서부터 이제 103조부터 시험 범위입니다. 확가적사. 그러니까 103조부터 시험 범위지만 이게 맨 마지막에 최후에 적용한다.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최후에 적용. 이걸 모르면 이제 103조가 답이 안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적용해야 될 걸 맨 첫날 강의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자, 103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자, 선량한 풍속은 우리 미풍양속 생각하면 돼요. 선량한 풍속, 기타. 자, 포인트는 사회질서입니다. 선량한 풍속도 사회질서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타 사회질 위반한 사항을 내용 같은 말, 목적, 법률 효과로 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더 줄이면 반사회질서 계약은 무효다 이겁니다.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그러면 이 사회질서란 말 이런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죠? 굉장히 추상적이잖아.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이제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계약을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에서 인정한 쭉 나이라는 분류를 해보면 한 6가지 정도 형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분류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배우기 쉽게 이제 분류된 겁니다. 통틀어서 이게 반사회질서로 무효냐 아니면 반사회질서 해당 안 돼서 유효냐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내용은 분류는 정확하게 기를 필요 없고 자 1의 갑니다. 자, 양가로 1번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 동의어 뭐였죠? 사회 질서가 있어요. 그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즉 싸가지야 싸가지.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사회질서 싸가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양가로 2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법에 규정이 없을 때 맨 마지막에 적용한다는 말이야. 자, 설정 한번 읽어볼까요? 양가로 2번.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라는 것은 문자가 있는 법. 우리가 법을 또 나뉠 때, 자, 법은 이제, 자, 성문법 국가하고 법국가, 우리 법계라 그래요. 법계, 국가. 법을 가지는 계보가 성문법 국가, 성문법이라는 것은 오늘 뭐 성문 종합령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문자가 있다는 거야. 문자. 자, 성문. 자, 문자가 있는 법을 성문법이라고 그래. 우리나라잖아요. 대한민국. 민법 이렇게 돼 있죠. 민법 1조, 2조, 3조 성문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특히 이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대한민국 여기가 이제 우리 성문법 국가라 그래요. 그다음 성문법의 반대가 자 문자가 없어요. 불문법 국가는 불문법계 국가, 문자가 없는 국가. 이게 어디냐면 영미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성문법이 없어요. 그냥 불문법이에요. 즉 판례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판례 가지고 재판합니다. 이쪽은 여기는 불문법 국가. 법전이 없어요. 여기는 원칙적으로 법전이 없이 그냥 판례 가지고 재판하는 이 불문법 국가. 우리는 그래서 이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대한민국 법은 독일과 프랑스 법과 일본 법을 짬뽕한 거예요. 독일 법과 프랑스 법과 일본 이걸 이제 합한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래서 말이 어려워요. 대표적인 애가 독일에서는 합의란 말을 씁니다. 합의. 영어로 치면 아이니국이죠.
여기는 프랑스는 이제 계약이란 말을 써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합의 계약 같은 말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물권에서는 되게 물권적 합의란 말을 많이 쓰고 채권에서는 채권 계약이란 말을 씁니다. 좀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법이 어려운 거예요. 제대로 법을 알려면 독일을 알아야지 프랑스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 말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민법을 하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사회질서는 독일어입니다. 공서양성은 프랑스어고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할 때는 싸가지 이렇게 번역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문법 개국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에다가 다 규정을 해야 되는데 여야가 쌈박질 해가지고 법이 없을 때 어떻게 재판할 거냐. 그때 103조 사회질서가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는 거죠. 최우수단입니다. 그게 양가로 2번 얘기입니다. 보죠.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로서 원칙적으로 법의 규정이 있어야만 재판이 가능합니다. 성문국가니까. 그런데 우리 국가가 국민에게 금지하는 모든 사항을 강행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다. 시험은 안 나와요. 뭔 뜻이냐? 여야가 쌈박질하니까 법을 다 못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맨 마지막에 103조가 바로 반사회질서입니다. 103조 일반 조항 즉 백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대처하는 최후 수단으로 추상적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 사회질서에 라는 말을 그죠? 사회질서. 가장 이걸 일반 조항이라 그래. 일반 조항 또는 백지 조항이라 그래. 그냥 백지죠. 강행 규정에 위반하면 무효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냥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엄청 일반적인 조항, 백지 조항을 사용하고 그런데 최우수단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에 적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맨 마지막에 적용한다. 그 동그라미 2번 내려오세요. 기억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줄이면 반사회적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줄거세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월 1일 당시입니다. 1월 1일.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갑과 을이 법률행위를 해요. 법률 대표적인 애가 이제 계약이죠.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103조로 제 103조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1월 1일 당시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1월 1일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뒤에 보죠. 매매계약 체결 당시 1월 1일 당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계약 체결했네요. 1월 1일 날은 정당한 대가 지급했죠? 유효해요. 그런데 비록 나중에 한두 달 후에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하는 걸 알았더라도 범죄행위로 취득하는 건 작물이라고 작물. 한 달 후에 작물인 것을 알았을지라도 유효하다는 거죠. 특별한 사정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은 유효해요. 103조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즉 유효하다는 거죠. 1월 1일 당시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는데 한 두세 달 있다가 그게 작물이라는 걸 알았을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합니다. 어느 당시 기준으로 하니까 1월 1일 당시 기준으로 해요. 그게 왼쪽 기출 나왔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즉 1월 1일 당시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가보죠. 양가로 2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유형을 쭉 한 6개로 나누고 있어요. 자, 양가로 1번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고, 정의관념이 바로 반범죄라는 거죠. 정의관념에 위반된 계약은 무효야. 자, 반가로 1번에 반사회질서 법률에 해당하는 땡땡 적어보세요. 자,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입니다. 범죄행위는 반사회질서잖아.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반사회질서입니다.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자, 또 오늘 가끔 자주 나오니까 일단 기출문제 한번 보죠. 동그라미 1번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이죠. 무조건 공무원의 직무에 청탁하면 뇌물이잖아. 뇌물계약은 무효입니다. 하게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 뇌물계약 약정은 무효입니다. 범죄행위 가담하죠. 2번 마찬가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진 보험계약도 보험사기계약이죠. 무효. 3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동그라미 초과하는 금품 제곱 맞는 약정도 위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4번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 진술, 거짓말, 허위 진술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도 범죄와 관련되니까 무효입니다. 5번 조심하고 5번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 무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이기면 10억 주겠다 무효예요. 자, 그러나 조심해야 뒤에 형사가 아니라 민사사건은 유효합니다. 민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민사사건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반사이즈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유효하다. 구별 잘해야 돼. 5번 형사사건에서 이기면 얼마 주겠다 무효예요. 그러나 민사사건에서 이기면 땅 주겠다는 것은 유효합니다. 구별 잘해야 돼. 다음 6번 불법 밀수에 사용되는 줄 알고 범죄행위죠.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줄 알면서 금은 그럼 돈입니다. 돈을 대출해 주기란 약정도 범죄행위 가담이니까 무효입니다. 다음 7번은 위약벌이라는 것은 계약에 위반했을 때 벌칙으로 몰수하는 돈을 위약벌이라 그래요. 위약벌 약정이 너무 과다무거워요. 위약벌 약정이 그 의무 강제에 의해 얻어지는 채권자 이익에 비하여 더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무효입니다. 나머지 8, 90은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59페이지. 자, 방가로 2번 중요 표시하세요. 반사회질서 계약에 해당되죠. 이게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자, 방가로 2번. 반사회질서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이퀄 유효. 자, 조심해야 돼. 아까 사회질서 위반은 처음으로 적용한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적용한다 그랬어요. 예? 맨 마지막에 적용한다 그랬어. 조심해야 돼. 이거는 이제 알아야 이게 암기가 돼요. 103조.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 이거는 자, 다른 법이 있는 경우. 법이 있으면 이 법을 적용해야 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108조. 110조, 108조와 적지 마세요.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108조와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구체적인 법이 있잖아. 그럼 이걸 적용하는 것이지 103조 적용하면 안 돼요. 다음 110조에 가면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박. 그러면 이제 여기서 허위라는 말이 나오면 108조를 적용해야지 103조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 여기서 강박이라는 말이 나오면 110조를 적용해야지 103조를 적용하면 안 돼요.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야. 자, 보러 갑니다. 자, 1번 중에 표시하세요. 조금 전에 설명했네요. 1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허위라는 글자. 허위의 건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하는 이는 통정허위 표시 가로로 적어 제108조입니다. 108조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이나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 허위 표시는 108조로 무효지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2번 우리 전번주 배운 거네요. 실명법 나오죠. 부실법,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이건 부실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부실법이라는 특별법 위반은 무효지 103조가 적용이 안 돼요. 그걸 잘해야 돼.
부실법 있잖아요. 부실법. 특별법, 그죠? 부실법에서 명의신탁은 무효죠? 배웠잖아. 무효. 자, 명의신탁 무효 등 세 가지 있죠?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무효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103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무효는 무효인데 이것 때문에 무효지 103조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야. 이건 사유질서와는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 3번. 3번에 자, 자주 나왔던 거죠. 국가기관이 바로 전두환이 합동서부부입니다. 합수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이 외포는 공포 들들들들 떨어서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하였거나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동원한 취소에 뭐가 나왔죠? 강박이 개입된 경우의 표제가 110조입니다. 강박이 나오면 110조로 취소해야지 103조가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기 어려워요. 다시 갑니다. 1번에 허위라는 글자가 나오면 108조로 무효지 103조 적용 안 돼요. 2번 부실법에서 명의신탁은 부실법 위반으로 무효지 103조 적용 안 됩니다. 3번에 강박이란 말이 나오면 110조로 취소지 103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다음 5번, 6번 묶으세요. 5번, 6번은 자, 5번에서 반사회적 행위에 조성된 동그라미에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한 거. 이게 바로 노태우 비자금입니다. 이거는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103조로 무효가 아니에요. 비자금을 은행에 예금하는 걸 임치라 그래.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은행에 임치한 것은 유효하지 103조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다음 6번은 세법을 위반한 것은 103조 아니에요.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다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더 낮은 금액, 즉 다운계약서죠.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는 이거는 세법 위반이지 103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유효해요. 유효. 우리 다운계약서 많이 쓰잖아요. 유효입니다. 다음 7번에 이른바 세입자 입주권 15매를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 이것도 유효합니다. 사회질서 적용 안 돼요. 다음 8번에 무가 건물의 임대도 유효하지 103조 적용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뜻이 조금 이따 나와요. 103조가 맨 마지막에 적용되는 이유는 조금 어렵지만 보세요. 갑이열과 만약에 허위 표시로 이제 무효를 했다고 하죠. 갑이 거짓말로 허위 표시해서 매매 계약이 자 만약에 무효다. 대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입니다. 둘이 짜가지고 하면 무효야. 그러면 무효에 기한 계약에서 등기하면 이것도 무효죠. 자, 원인 계약이 무효라면 등기도 무효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무효라면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되면 이걸 찾아가야 돼. 이걸 말소해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죠. 이렇게 말소해서 소유권 이전해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무효가 되면 나중에 나옵니다.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하잖아.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해 줄 의무가 없어요. 이행 의무가 없다. 갑은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없었어. 근데 이미 이행해 줬다. 이미 이행 후는 이거는 부당이득이 된단 말이에요. 원인 없이 등기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됩니다. 이미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돼. 반환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이 을은 의무지만 갑은 청구권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해요. 이게 뭐라 해옵니다. 자, 법률행위가 무효라면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는 무효니까 이행해 줄 의무는 없다. 이미 이행한 후는 이거는 자 이미 이행했으니까 부당이득이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 이게 무효의 원칙입니다.
무효 원칙. 아까 절대적 무효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조금 이따 나와. 이 103조 위반일 때는 자, 이거 전부 무효. 자, 부실법 했었잖아. 우리 부실법. 부실법 한번 해볼까요? 부실법에서 이자간 명의신탁 한번 해보죠. 이자간 명의신탁은 무효다. 그리고 이등기했다. 그러면 무효다. 부실법에서 무효다. 그럼 갑은 이제 이등기를 진정 명의 여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찾아오죠. 이렇게 또 찾아옵니다. 자, 이행 오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근데 103조 위반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가봅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대표적인 103조 위반이 뭐냐 하면 갑과 을이 자, 매춘 계약을 합니다. 매춘 계약이나 도박 계약을 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103조 위반입니다. 범죄행위잖아. 103조 위반으로 무효야. 무효이기 때문에 자, 무효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자, 매춘 계약이나 도박 계약으로 이 집을 주기로 했어요. 가옥을. 그럼 갑은 이행할 의무가 없어. 근데 이미 이 집에 등기 넘어갔다는 거죠. 등기를 앞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103조 위반이 아닌 다른 무효라면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데 103조를 위반했다면 안 돼. 이게 103조 위반에서 넘어간 것은 이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그래.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불법이 103조야. 103조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 이거는 반환 청구를 못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746조인데 여러분 몇 조는 몰라도 좋아요. 일단 103조를 위반해서 자, 이렇게 급부한 물건은 을에게 기소합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집을 찾아올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103조 위반해서 물건이 넘어가면 어떤 선언으로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이게 103조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매춘 계약이나 도박 계약한 사람 이 사람 보호 안 하겠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죠.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3조는 맨 마지막에 정말 나쁜 짓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3조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조금 이따 다 자세히 나오겠어요. 103조 도박 계약이나 매춘 계약 위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을이 소유자지 갑은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불법 원인급여물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맨 마지막에 적용한다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가보죠. 양가리 2번 인륜에 반하는 행위. 자, 동그라미 1번 줄거세요. 첩계약입니다. 첩계약은 이제 처의 동의 여부 불문하고 무효입니다. 자, 첩계약 갑과 을이 우리 첩계약하자. 이것도 본처가 동의해도 무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첩계약의 대가로 이 가옥을 첩에게 넘겼다.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을이 소유자입니다. 첩계약은 본처의 동의 여부 불문하고 이게 이제 인륜에 반하는 행위의 대표입니다. 자, 그런데 2번 예외입니다. 2번 다만 첩계약을 해소하는 마당에 끊는다는 거죠. 첩계약을 해소 끊는 마당에 첩의 장래 생활대책과 자녀의 양육비를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첩에게 금원 지급을 약정한 거. 이거는 유효해요. 좋은 거잖아. 이것은 공서양속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유효합니다. 자, 오른쪽 3번호죠. 3.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대표적인 도박계약이죠. 도박계약. 또 지나치게 사행적인 도박계약. 동그라미 1번.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 무효입니다. 또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토지 양도 계약도 도박계약은 무효다.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도박계약 해가지고 갑이 돈 한 1억 잃었어요. 1억 잃으면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미 이행을 했다면 불법 원인급여물이니까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박계약할 때는 현찰박식해야 돼요. 돈 넘어갔다 내가 잃었다고 돈 달라 소리 못해요. 불법 원인급여물이니까.
자, 밑에 양가로 4번 내려오세요. 개인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하는, 약간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절대로가 포인트야.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는 각서, 무효입니다.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혼인의 자유나 이혼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제한해서 무효입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다음 페이지랑 가보죠. 또 양가로 5번. 1급은 상식입니다. 이거는 5번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행위입니다. 이거는 굶어 죽으니까 무효예요. 그 대표적인 판례, 전통사찰 존립에 필수 불가결한 재산이 임야를 정의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다. 자, 사찰이 임야가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 무효입니다. 자, 양가로 6번, 동기의 동그라미세, 동기의 불법. 여기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까지 요 103조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객관적으로 매춘계약이나 첩계약이나 도박계약은 사회질서 범죄행위니까 무효죠. 객관적으로 따져요. 주관적으로 따지지 않아요. 근데 동기의 불법은 주관이 약간 들어가. 동기는 원인 이유입니다. 자, 계약을 하는 원인 이유가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 주관적 좀 들어가요. 자, 동기의 불법 보죠. 대표적인 애, 요걸 기억하세요. 자, 갑이 을과 이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청약과 성락으로 임대차 계약, 임대인, 임차인.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임대차, 우리 집 내가 세 놓게, 알았다, 세 들어갈게, 월 100만 원 줄게라고 계약했어요. 이거 당연히 유효하죠. 뭐 잘못된 거 없어요. 유효해. 근데 알고 보니까, 자, 임차인이 이 임대차 계약을 한 동기가 뭐냐? 이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걸 동기의 불법이라 그래. 사회질서 위반. 불법은 103조는. 자, 이 계약 자체는, 계약의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에요. 이 동기가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거죠. 자, 근데 임대인이 그냥 계약하면서 너 우리 집 돌아와서 이거 뭐 하려고 임차 들어오냐 물으니까, 아, 동기가 뭐냐 물으니까, 아, 나 너네 집 이거 빌려가지고 여기서 매춘 장소와 앤더 도박 장소를 하려고 동기로 도박 장소 하려고 임차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동기를 알려줬어요. 을이 갑에게 이 동기를 표시했어요. 동기를 표시하니까 갑이 을이 임차 들어온 동기를 알았죠. 동기 이거는 103조 사회질서 위반이잖아요. 그럼 갑이 이 사람의 이 동기를 알았다면 자기 집 사회질서를 지키려면 계약 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 사회질서 지키려면 계약 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계약 체결 안 해야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알고서 하면 나쁘다는, 그럴 때는 이게 이제 무효가 된다 이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동기가 불법일 때 계약을 체결했다면 동기가 표시되었다면 상대가 알았잖아. 표시되거나 갑에게 또 알려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동기의 불법은 원칙은 유효인데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무효가 돼요.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동기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법률행위는 원인일 뿐이야. 계약이 아니므로 동기의 불법이 있는 계약은 원칙은 유효입니다. 반사이즈 법률행위가 아니다. 유효해요. 대표적인 매춘 장소나 도박 장소 기억하세요. 2번 그러나 애웁니다. 그러나 상대방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 알려진 동기가 반사이즈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기억 잘합니다. 동기의 불법은 원칙은 유효해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나 동기의 불법인데 동기를 상대방에 표시하거나 알려진 경우는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동기의 불법 잘 기억해야 돼요. 밑에 판례 보세요. 정확하게. 판례 까만 색깔 줄였습니다.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는 까지 하고 까만 색깔 네 번째 줄 표시되거나 상대방 알려진
계약의 동기가 반사의 질서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겁니다. 매춘 장소나 도박 장소라는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상대방 알려졌다면 무효다. 103조로 무효다.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왼쪽 위에 기출 보세요. 상대방의 주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법률행위는 무효다. 워낙 중요합니다. 동기의 불법은 동기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원칙은 유효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그 동기가 반사적이라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요거는 주관적인 게 들어가죠. 동기는 주관적으로 표시되거나 알려져야만 무효예요. 자, 3번에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중요 표시하세요. 이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양가로 1번 일반적 효과는, 자, 일단 저거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오늘 절대적 무효가 이제 두 번째, 나중에 세 번째 나와요. 확정, 가능, 적법에서, 자, 강행규정 위반도 절대적 무효였죠? 강행규정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지금 배우는 103조 반사회질서도 절대적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의 대표적인 매춘계약, 도박계약,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잘라주고. 선의랑 모르는 거라, 그죠? 모르는 제3자에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절대 추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적어야죠. 아까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가 없다 그랬죠? 표현 대리도 적용 안 되고, 또, 자, 이제, 당사자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무효니까, 이겁니다.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행 후야. 조심해야 돼요. 반사회질서는, 자, 무효니까 1번은 똑같아. 계약이 이행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자, 가끔 나오는 게 이제 첩계약 나오니까 첩계약, 도박계약, 매춘계약은 자주 안 나와요. 첩계약, 도박계약으로 상대방에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요거는 불법 원인급여라 그랬죠. 요거야. 이행 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오른쪽입니다. 2번 중요 표시. 이미 이행된 경우 효과. 이미 이행된 효과. 이게 포인트입니다. 746조 제목에 줄거. 불법 원인급여. 불법이 103조입니다. 불법 반사회질서를 원인해서 급여한 것. 자, 죽었죠?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줄거돼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를 못한다. 또 내어줘야 됩니다.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자는, 노무 제공한 자는 외우지 마. 급여한 자는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를 못한다. 다시 한번 또 확인합니다. 워낙 중요해요. 자, 첩계약의 대가로, 자, 감남이 을녀에게 이 아파트를, 자, 공짜로 줬어요. 등기 줬습니다. 그럼 이거는 불법 원인 급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 첩계약이나 도박계약은 무효잖아. 무효니까 이 물건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네? 우리 계속 했잖아.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야, 을이 소유자야? 누가 소유자예요?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야? 원래는 이 갑이 소유자죠. 무효니까. 이거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갑이 소유자란 말이야. 우리 명의신탁에서 계속 했잖아. 갑이 명의신탁에서 무효다. 듣기 넘어가.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원칙적으로 하면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유권으로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왜? 싸가지 없는 짓거리였으니까 보완한다는 거야. 자, 첩계약은 감남이 잘못했어요? 을녀가 잘못했어요?
갑이 잘못했어요? 양쪽 다 잘못했지. 양쪽 다 잘못했잖아. 간통이잖아, 이게. 둘 다 잘못한 거야. 둘 다 잘못했으니까 도박계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갑도 잘못했고, 을도 잘못했죠. 법이 둘 다 보호 안 해주려는 거야. 둘 다 보호 안 해주려니까 주장 못하게 하는 거야. 어차피 을에게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너가 소유자 하라는 거죠. 법이 보호 안 하겠다는 거야. 을을 이뻐서 보호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보호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반사적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불법원인 겁니다. 둘 다 싸가지 없는 짓거리 했으니까. 우리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예외라면. 그래서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반사적 이익으로 을이 소유자가 됩니다. 을이 이제 이 사람 소유자니까 병한테 팔았어요. 소유자가 팔았으니까 병은 이게 무효라는 걸 몰랐던 알았던 그 물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게 예외니까 많이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내려갑니다. 1번. 이미 이행된 경우에, 살짝 을여에게 이미 이행된 경우에는 무슨 급여?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상대방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첩계약이나 하나 더 적어 도박계약, 첩계약이나 도박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정의한 경우에 심표. 아파트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첩을에게 귀속한다. 잘라주고. 첩을이 소유자야. 고로 정여자 감남은 첩을녀에게 아파트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첩을이 완전히 반사적 소유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첩을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한 자 병은 선의하기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워낙 많이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올 걸 앞에 나오니까 학생들 헤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외적인 현상이야. 원래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효되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합니다. 청구하는데 이거는 103조 위반이니까 우리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넘어갔다면 불법의 급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반사적 이익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을이 병에게 팔면 병은 이게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제가 수업할 때 삼각형 그러면 선의를 줄임말이야. 선의 동그라미는 악이, 선의악이 불문하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워낙 중요해요. 오른쪽 기출을 보세요. 기출을 불법 원인 그런 말 나오면 103조 위반 원인 이렇게 103조 반사회질서를 원인으로 물건을 거부한 사람은 갑은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X 없다 이렇게 되죠. 없다. 그 판례고 1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판례 1번 왼쪽 판례 1번 워낙 중요해요. 자, 746조가 이게 불법 원인급여야. 불법 원인급여는 103조 반사회질서와 함께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한 사람 갑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가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줄거세요. 급여한 사람 갑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여 즉 도박계약이나 첩계약이 무효라고 하여 상대방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으면 물론이고 심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 갑에게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잘라주고. 고로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받은 상대방 을여에게 귀속한다. 그 뒤에 뭐가 나와? 대파한 다음에 전원합의체가 나오죠. 전합 79년도 판례. 이 전원합의체는 안 바뀌어요. 거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03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첩계약이나 도박계약으로 소유권 넘어갔다면 어떤 수단으로서 소유권 취득할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고로 의리 반사적으로 소유자입니다. 의리 병에게 처분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와보세요. 이걸 알면 이제 암기가 돼가요. 어디냐면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그래서 그 맨 위에 반가로 2번을 마이너의 출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1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기울여한 행위는, 이는 무효는 무효야. 무효는 무효인데 통정의 표시 108조로 무효지 뒤에 103조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이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3조가 아니니까. 또 이번에 부실법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도 부실법 4조로 무효지 103조가 적용 안 되니까 이것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3번도 마찬가지. 강박이 개입되면 103조가 아니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5번도 자, 노태우 비자금입니다. 노태우 돌아가셨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을 은행에 저금했어요. 그럼 그 반환 청구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103조가 아니니까 있다. 그래서 그걸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뭘 냈어요? 추징금도 안 했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103조 위반이라면 은행에 가서 반환 청구를 못 한단 말이야. 싸가지가 없다. 또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1번, 2번, 3번 가장 많이 나왔어요. 외우는 방법이 그겁니다. 103조 위반하면 불법 은행법에서 반환 청구를 못 한단 말이야. 그걸 확인해 가면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다시 어디로 오냐면 64쪽을 한번 와보죠. 64쪽에서 1번 문제하고 좀 쉬겠습니다. 예제 문제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 자, 오늘 정리하면 이제 조금 이제 나아집니다. 이제. 반사회적 법률은 103조입니다. 무효가 아닌 것. 1번. 과도하게 중한 의약, 불약정. 이건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 2번. 도박자금 범죄잖아. 무효네요.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대행 행위, 범죄행위에 가면 무효. 3번. 소송에서 정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는 넘은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도 정언, 위정의 범죄될 우려가 있으니까 무효. 4번. 공무원에게 청탁한다. 뇌물 무효죠.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 지급 약정도 뇌물 계약이니까 무효. 5번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동그라미 쳐 뭐가 나왔어요? 허위에 건저당 설정하는 행위. 요거는 108조로 무효라 그랬죠. 103조로 무효 안 된다 그랬죠. 답이 그걸 묻는 거예요.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로 무효는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그 좀 기억해야 돼요. 자, 밑에 해설서 보세요. 5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요거 다음 주에 배우겠네. 면할 목적으로 허위 동그라미, 허위 거짓말, 허위의 건저당 설정행위는 108조 통정의 표시, 즉 108조에 해당하여 무효일 뿐 심표.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오른쪽에 부동산 이중매매 중요 표시하세요. 부동산 이중매매 중요 표시해놓고 조금 쉬었다 들어가죠.